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기간제 교사 절대 하지 마세요. 이 영상에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. 의견도 분분하고 좋아요와 싫어요 수가 아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. 네, 그 논란 이 영상으로 종결해드립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꿀인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이게 정말 꿀이었을까요? 익숙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울고 또 자책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쏟는 에너지가 정말 큽니다. 그래서 1시간의 수업을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할 때 그 쏟는 에너지가 정말 크고요. 물론 수업 1시간 하면 1시간 쉬긴 하지만 하루에 그 수업을 분량을 다 채우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정말 녹초가 돼서 집에 퇴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교사 일이 절대 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회사는 회사가 추구하는 그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되고 계속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꿀이 아니지 이 업무가 적응이 되면 좀 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반복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사 업무가 조금 더 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교사로 일을 시작하면 200극 초반부터 봉급을 받는데 사실상 연차가 많이 쌓여도 그렇게 월급이 많진 않죠.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라는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. 나의 실력을 통해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협상해서 연봉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, 내가 언제든 나의 몸값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. 회사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회사의 월급이 정말 만족스럽다, 정말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개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회사원으로서 몇십 년간 근무를 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안팎으로 받게 되는데, 공무원 수당을 봤을 때 9급으로 30년을 근무를 하면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을 들었다는 기준으로 한 130만 원 내외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상 연금을 따진다면 우리는 300 이상 정도는 있어야 이 서울에서 마음껏 쓰면서 놀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금이든 간에 자기가 따로 연금 저축 펀드를 들든지 해서 노후 대책을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연금으로서는 어쨌든 공무원이 정말 뛰어나게 잘 받긴 하지만 결국 둘 다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자율출퇴근제인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워요. 4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5시 반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7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8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, 뭐 약속이 있거나 할 때는 일찍 퇴근하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근무를 더 하고 가고 이런 제도기 때문에 사실상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커다란 제약이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정시간 퇴근하는 기업이라면 교사의 퇴근 시간이 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일을 했을 때는 4시 반이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칼퇴를 하시거든요. 다 컴퓨터 끄시고.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교사할 때 좋았던 것이 해가 있을 때 온다는 점, 그래서 주변의 자연들을 좀 보면서 퇴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, 지금의 늦게 퇴근할 때는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퇴근하게 급급하거든요.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교사의 퇴근 시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교사도 정말 일찍 출근한다는 점, 저 같은 경우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참 촉박하죠, 시간이. 네,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는 경로가 다른 것 같아요. 교사의 경우는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클 것 같고, 그 다음으로는 시험 문제, 출제, 그리고 또 이의제기와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, 회사에서는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적고요.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, 사람 vs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. 만약에 내가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좋다 하는 분들께는 적합할 거고, 또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, 다르게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학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두 다 잘 어울릴 것이고 파벌도 없고 꿈과 환상의 나라와 같은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, 교생 실습을 하고 또 학교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그런 환상이 완전 깨졌어요. 학교에서도
선생님들끼리의 파벌이 정말 존재하고 왕따 그런 것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모두 다 같은 사회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학교에서 좋은 것은 학생들의 애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있죠. 학생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선생님이 너무 예뻐요, 막 좋아요, 수업 너무 잘해요 하면 그러한 보람도 있고, 회사보다는 어쨌든 사람에 대한 그런 유대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막 좋아해 주시고 또 신입으로 올 경우에는 되게 엄청 관심도 많이 가주시고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회사에는 인간관계보다 어쨌든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이 우선이 됩니다. 그래서 인간관계로 뭔가 크게 트러블이 날 경우는 없어요. 일을 잘 못해서 일에 대해서 뭔가 누락이 됐거나 제대로 안 해줘서 그게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서로의 관계를 사실 신경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이 일을 어쨌든 난 하고 일만 하면 딱 퇴근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지만, 다만 서로에 대한 유대는 그렇게 없어요. 어쨌든 이 사람은 회사를 하면 안 볼 사람이야 라는 게 전제로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그 거리로서의 유대관계를 갖고 헤어지고 그 전형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을 딱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감히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성향이나 나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를 더 파악하신 후에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저의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또 더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요. 교사라는 직업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봉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. 저는 일을 하면서 진짜로 봉사에 대한 정신이 없으면 이 교사 일을 내가 진짜 보람있게 할 수 없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